안녕하십니까, 노아입니다. 자, 오늘부터도 이제 또 새롭게 이 GRE verbal 문제들을 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푸시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것보다 하나를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쭉 들으시는 게 학습에는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단에 링크 가시면은 제가 이거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고 한번 푸시는 거,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린다. 아시겠죠? 참고로 지금 이게 한 합쳐서 12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문제, 12문제 이 정도 되니까 12분 정도 세팅해놓고 그냥 총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하나씩 풀고 싶으시면 그냥 화면 지금 정지하시고 잠깐 풀어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 보기를 본다? 보기부터 보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어디부터 본다? 문맥부터 본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inguist something through archaic lexicons, something linguistic threads from ancient tex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텍스트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뭐 했다. 이 정도로 그냥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er dedication, something, the evolution of language, offering new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communic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뒤에 문장이 사실 그 앞에 문장의 힌트를 좀 더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뒤에 문장에도 빈칸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채워보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dedica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헛수고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낸 건데 뭔가를 만들어냈냐를 보니까 evolution of language를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new perspective를 줬다라는 거. 그럼 이것들을 다 봤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과 그리고 저기에 있는 new perspective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 밝혀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을 일단 G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니까 이게 지금 archaic lexicon을 가지고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통해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해를 한다 이 내용이 좀 들어가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죠. 뭐 뒤에도 긍정이 없고 그 사이에 반전이 없고 그러면 앞에도 다 당연히 긍정일 테니까 긍정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뭐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A, 파고든다가 가장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A를 정답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linguistic threads를 가지고 ancient text로부터 어떻게 했다 이건데 사실 이 thread 같은 경우는 끈이죠. 그죠? 그래서 끈들을 가지고 여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긍정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D랑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이제 합치다죠. 근데 끈을 합치다라는 게 좀 애매하단 말이지, 의미가. 그래서 의미가 더 잘 만들어지려면 끈을 푼다, 이런 의미인 2번을 가지고 여기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잘했고 더 새로운 관점을 준다, 뭐 이런 말인데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단어들, 기존에 주어진 단어들과 합쳐졌을 때 긍정적인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도 한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고요. 여기서 문장을 봐야 되겠죠. 여기 문맥 파악 한번 해보면 In his studio, the avant-garde artist something with unconventional mediums 하고 나서 두 번째 빈칸에서도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있죠. The boundaries of visual art. 그래서 이제 boundaries of visual art는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 예술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힌트가 unconventional medium을 가지고 썼다라는 게 있죠. unconventional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이지 않은, 재래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매개체들을 사용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 의미에서 좀 더 힌트를 얻으려면 뒷문장까지 보면 되겠는데 His innovative approach to something, traditional artistic convention, challenging viewers to engage with art in new and unexpected ways. 그래서 이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대로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예술로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게 챌린징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innovative approach를 가지고 지금 traditional artistic convention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traditional artistic convention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얘기에서 약간 방해 요소라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요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걸 없애줘야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없애다라는 G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랑 첫 번째 빈칸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지금 unconventional medium이라는 거는 unconvention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상식을 벗어난 이런 뜻이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A, B, C가 다 의미가 살짝 바로 뭔가 싹 들어오진 않죠. 하나씩 보면은 이제 A는 이제 뭔가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음모를 꾸미다가 좀 의미가 부자연스럽죠. B랑 C가 둘 다 약간 즐겁게 뛰놀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즐겁게 뭐 가지고 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그 정도 자체가 이제 아티스트가 쓰기에 적합한 거는 B번이 좀 더 그 의미의 정도나 어떤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의 선택이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boundaries of visual art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그 바운더리를 여기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unconventional이라는 부분의 힌트와 그리고 그 뒷문장에 있었던 이 새로운 어떤 방식과 artistic conventional 없앤 이런 내용에서 이제 또 힌트를 얻어서 그 바운더리 또한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E, 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이것도 한번 뭐 보고 풀어보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은 지금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맥 파악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ethnomusicologist, something through diverse musical traditions, something cultural influences in folk melodies. Her research, someth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music and social identity, shedding light on the universal language of rhythm and song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이 diverse musical tradition을 통해서 뭘 했다가 나와 있죠. diverse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이니까 다양한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는 이걸 뭔가 하나로 엮어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니까 cultural influences in folk melodies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두 번째 부가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her research가 이제 뒤에 있는 힌트가 더 많으니까 이 10번부터 풀어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서 her research가 뭘 해줘요? interconnectedness of music and social identity 그러니까 음악과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의 연결성을 가지고 뭘 해준다 이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뭘 해주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제 shedding light가 이제 뒤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hedding light가 뭐예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interconnectedness를 이제 빛을 비춰주다 아니면은 뭐 명확하게 묘사하다 이런 뜻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G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뒷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더 완성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through diverse musical traditions 했을 때 이것들을 다양한 걸 가지고 통해서 다니면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A, B, C에서 A가 이제 구불구불한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이런 느낌인데 B 같은 경우는 갤리반트는 그냥 뛰놀면서 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A랑 B 중에서 지금 이 diverse musical tradition을 through 해서 간다라는 그 의미에 더 잘 받아주는 게 바로 이 A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cultural influence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 D, E, F가 있는데 사실 지금 cultural influence를 가지고 folk melody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합쳤다라고 보기는 살짝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문제도 한번 보고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맥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The ethnomusicologists something through diverse musical traditions, something cultural influences in folk melodies. Her research someth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music and social identity, shedding light on the universal language of rhythm and so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힌트가 그 뒤에 더 많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주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앞에 있는 문장은 지금 ethnomusicologist는 이제 뭐 민족적 음악 환경학자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diverse musical tradition을 통해서 뭘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cultural influenced folk melody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가 또 나오는 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er research, someth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music and social identity, shedding light on the universal language of rhythm and song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뒤에가 힌트가 더 많고 앞에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은 뒤에서 힌트부터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her research someth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music and social identity에서 이 something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shedding light on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shedding light on은 이제 비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GHI 중에서 그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하다, 명확하게 묘사하다 같은 경우가 바로 G번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ethnomusicologist가 diverse musical tradition을 통과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diverse하다는 거를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A, B, C 중에 바로 A가 될 것 같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신나서 뛰어가다 약간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다양한 것을 통과하다라는 그런 어떤 좀 더 이 구불구불한 그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A가 제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ultural influence in folk melody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합친다라는 거. 그래서 DEF에서 2번이 합친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amalgamate랑 coalesce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2번이랑 F의 차이가 뭐냐면 2번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새로운 성질로 통일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F는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조합은 됐지만 서로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합쳐졌을 때 그 새로운 어떤 작품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2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또 문맥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먼저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amidst the something ruins 하는데 여기서 폐허라는 뜻이죠. The archaeologists something relics that something, a civilization previously unknown to histor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지만 힌트는 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힌트부터 얻고 들어가 볼게요. These discoveries bridging gaps in the historical narrative, offering a new understanding of ancient cultures. 그래서 이제 뭐 또 새롭게 이해를 했다 이런 그런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bridging gaps 이러면은 이제 빈칸들을 채워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몰랐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앞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amidst something ruins 이 ruin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보면은 A, B, C 중에 dilapidated 이게 이제 황폐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ruin이랑 가장 찰떡으로 잘 맞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B에서 이제 relic이 어떻게 했다가 나오면서 뭔가를 알아내는 근거로 사용을 했다. 이 정도가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 relic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발견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발견하다 해서 이제 가장 이 archaeologist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이 땅에 있는 걸 파내는 게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번을 가지고 골라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ivilization이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알려지지 않은 civilization에서 이제 이 잔해를 발굴한 다음에 새로운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빈칸을 채웠다라는 의미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civilization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다 아니면 설명해 주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맞겠죠.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건 G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BDG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는 또 이 문제가 나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rough the something jungle, a team of biologists something to study the something biodiversity. Their expedition brought to light
several species never before documented.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되지도 않았던 몇 가지 종에 대해서 밝혔다라는 거고, 그리고 significantly enriching the ecological database.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원래 몰랐던 걸 알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글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일단 desiccate는 완전히 바싹 마른인데, 바싹 마르면 애초에 정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A랑 B 중에서 A는 이제 뚫을 수 없는 이런 뜻이고, B는 이제 푸르른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푸르른 정글이면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다 알아냈겠죠. 예, 푸르른 정글이 당연히 정글이 뭐 푸르지 않을 수는 없겠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떤 의미를 좀 더 문맥에 맞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뭔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A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A team of biologists가 뭘 했다라고 하는데,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거죠. DEF 중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녔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을 2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odiversity가 어떤 biodiversity인지, 그러니까 several 이렇게 막 이전에 몰랐던 이렇게 다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아무래도 모노가 들어간 이건 바로 빼야 될 것 같고, 변화무쌍한이라는 이 G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것도 이제 한번 보고 푼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맥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ross부터 landscape까지 쭉 한번 보면은 across the something expanse of the desert, the nomads something their survival, hinging on age-old something wisdom and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the harsh landscape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 문장으로 그냥 퉁으로 나와버렸네요. 좀 길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expanse가 이제 큰 면적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은 면적 자체를 잘 받아줄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뭐 이런 건조하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이제 B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the nomads가 뭘 했어요? 이게 이 면적에 걸쳐서 다녔다가 가장 자연스럽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면적은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평야 같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덜보다는 이거는 roamed가 더 맞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their survival hinging on age-old something wisdom 하는데, 자, age-old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많이 오래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esoteric은 뭔가 소수만이 이해하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rudimentary는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거에다가 굳이 age old를 가지고 붙일 이유가 있나? 없죠. antediluvian 이거는 아주 구식의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나마 여기서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BDI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리딩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리딩 지문을 가지고 먼저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일단은 in the digital era, the question of data ownership is complex and multifacet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 오너십 쓰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하다 이렇게 3개 정도 일단 꺼줄게요. Data ownership refers to the legal rights and control over data. 그래서 이제 legal 하고요. Issues arise regarding who owns data once it's shared on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에 퍼지고 나면은 누가 이걸 소유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especially with the involvement of third-party platforms like social media and cloud services. 그래서 이제 이런 제3자 플랫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뭐 논쟁이 생긴다. While users generate data, service providers often claim broad usage rights through their terms of service.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데이터를 만들지만 이 서비스 제공자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소셜 미디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Often claim broad usage rights through their terms of service. 그래서 어떤 그 사용 조건에 따라서, 서비스 조건에 따라서 이런 어떤 좀 넓은, 폭넓은 사용 권리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The debate extends to use of data in analytics and AI. 이런 분석이나 AI 분야로도 그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서 이 논쟁이 이어지는데, raising questions about privacy, consent, and profit.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consent는 동의, 그리고 profit은 이제 아무래도 이윤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question들이 자꾸 이렇게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Data protection laws like the GDPR in Europe aim to address some of these issues by giving individuals mor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데이터의 컨트롤을 가지고 더 주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예. However, the rapidly evolving nature of technology and the global reach of the internet continue to challenge traditional notions of ownership and priva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냥 내용이 뭔가 결론이 딱 뭐냐면은 그냥 디베이트가 많다, 디베이트가 많다, 디베이트가 많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제시가 된 논쟁이 데이터 오너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이 어떻게 되냐, 뭐 처음에 시작을 하고 뭔가 결론이 그냥 다 논쟁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A. Data ownership is clearly defined 부터 제껴져야 되겠죠. B. The concept is marked by legal and ethical complexities, particularly with the involvement of third-party platforms. 그래서 이제 제3자 플랫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런 복합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세모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 보니까 once data is shared on the internet까지는 오케이. It becomes public domain and free for all. 말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third-party platforms have no claim. 아니죠. E. Data protection laws like GDPR have completely resolved. completely resolved 했으면 마지막에 결론에 however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고 정답은 B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같이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은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주로 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eta-ethics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의미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A branch of philosophy delves into nature and foundation of moral judgments.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판단의 어떤 근간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Two prominent views in meta-ethics are moral realism, 첫 번째, and emotionalism, 두 번째. 오케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현실주의와 그리고 감정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Moral realism posits, 이거는 posits가 이제 주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osits that moral facts exist independently of human perceptions or emotions, and that these facts can be known through reason. 그래서 이제 이 현실주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도덕적인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인지와 감정과는 별개로 독단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That these facts can be known through reason. 이거는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In contrast, emotionalism argues that moral judgments are expressions of emotional responses and do not correspond to independent moral facts. 그래서 이제 이 감정주의는 그것과 반대의 얘기를 하겠죠. 좀 더 감정, 감성 이런 게 우선시가 되는 그런 주의인 것 같습니다. Proponents of moral realism assert that moral truths are objective and discoverable, while emotionalists contend that their moral statements are more about individual or cultural emotional expressions than about stating facts. 그래서 이제 대조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뭐 사실 엄청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거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debate raises profound questions about the objectivity of morality, the role of emotion i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the meaning of moral language. 그래서 이제 이 디베이트는 어떤 질문을 만든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moral realism이랑 emotionalism 이제 대립이 되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question들이 나온 거죠. 그죠? 이 question들이 objectivity of morality.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덕성의 객관성이라는 건 뭔가라는 거. 첫 번째 objectivity 뭐 이 정도로 보겠고 그리고 두 번째 role of emotion. 두 번째는 R 이런 식으로 ethical decision making 그리고 meaning of moral language 그리고 세 번째는 meaning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게요. It reflects the complexities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moral values and the basis upon which they are established or negated 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뭘 가지고 보여준다? 복합성, 복잡성을 보여줘요. 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moral value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근간, 기반을 가지고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복잡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실 방금 질문과 비슷하게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논쟁 이러다가 이제 뭐 질문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moral realism and emotionalism in everyday life 하는데 일상 속에서 emotionalism과 도덕적 현실주의의 실용적인 어떤 그 implication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약간 알 수 있는 것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서 이제 everyday life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th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contrast between moral realism and emotionalism이라고 하는데 현실주의와 이모셔널리즘 간의 대조와 그리고 이 철학적인 근간 딱히 틀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모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니까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ta-ethical theories 하는데 역사적인 발달.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다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다가 딱히 없고 그냥 대조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istorical development보다는 B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D번 같은 경우도 impact of cultural differences on moral judgments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cultural difference의 impact. cultural difference는 사실 여기서 그렇게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주인공처럼 말을 해놨으면 당연히 제낄 수가 있겠고요. 2번, the role of reason in ethical decision making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고도 이제 주인공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무엇을 뒷받침하는 거냐면은 moral realism의 뒷받침을 하는 거기는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주격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문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메인 토픽에 해당할 만한 걸로 골라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또 다음 문제들이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Objectivity of morality.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패시지가 뭘 암시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번 보니까 moral realism unequivocally proves that objectivity of moral truth 하는데 이게 이 moral realism이라는 게 unequivocally 이러면은 equivocate가 이제 뭐냐면 약간 흐려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unequivocally 이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명확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히 증명을 한다가 애초에 증명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결론이 딱 moral realism win 이러면서 나왔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애매하니까 X 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objectivity of morality is a universally resolved issue in meta-ethics 하는데 이것도 앞에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도 바로 제낄 수 있겠죠. 세 번째 emotionalism completely negates the concept of objective morality 하는데 completely 했으면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objectivity 그러니까 emotionalism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나오겠죠. 이것도 바로 제낄 수가 있지. 네 번째 moral language has no role in conveying objective oral truth 하는데 이거는 moral language가 역할이 없다? 글쎄요. moral language 아까 어디 있지 않았나?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no role밖에 없다라는 단정을 짓는 이런 보기는 제껴줘야 되겠죠. 2번 보니까 there is a significant philosophical debate over the nature of moral objectivity 라고 나오는데 philosophical debate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Moral statements are more about individual or cultural emotional expressions suggest that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Moral statement부터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cultural emotional expression 이걸 가지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cultural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띄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찾기가 힘들었네. 자 어쨌든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거부터 여기까지의 긴 문장의 일부였단 말이죠. 이게 중간에 while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A와 B를 가지고 지금 대조를 하는 건데 moral realism과 emotionalist의 그냥 주장의 대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while 뒤에를 먼저 좀 집중을 해서 보면은 emotionalist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moral statements are more about individual or cultural emotional expressions than about stating facts. 그래서 사실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 표출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emotionalist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멘션을 하면서 무엇을 suggest 하는지를 A, B, C, D, E에서 통해서 봐야 되는 건데 A 보니까 emotional responses are relevant in moral realism. 글쎄요, 이렇게 relevant까지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넘어갔다. 네, 제끼고 B, moral realism and emotionalism are fundamentally compatible theories 하는데 compatible이라는 거는 호환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싹 맞아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지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emotionalism views moral judgments through the lens of personal and cultural emotions. 여기서 이제 emotionalism이 이 moral judgment가 어디에 통해서 나온다? 개인과 그 문화적 감정의 관점에서 나온다. 네, 이게 여기 있던 내용이랑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세모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All moral judgments are solely based on factual assertions. 이라고 하는 이런 all이라든지 solely 들어가면 일단 그냥 믿고 걸으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Individual and cultural emotions have no influence. 이 부분 잘못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서 이제 대조가 되고 있고 지금 저기 그 있는 cultural emotion expression 이 얘기가 사실 어디에 나와 있다? 이 그 emotionalist의 주장에 나와 있다. 그러면 emotionalist의 주장이 뭐였나를 다시 되짚어보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the reference to the complexities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moral values implies that 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Complexities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moral values. Complexity in understanding 이 부분이죠. 그죠? 이게 뭘 보여준다라는 건데 뭘 보여준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 그런 문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다 뭐였다?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그거 다음에 나온 거였죠. 자, 그러면은 논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어갖고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짓는 이런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보면 되겠죠. A. Moral values are simple and straightforward concepts부터 당연히 아니죠. 아니 이미 단어 주어부터가 이제 complexity인데, 그죠? 자, B. The essence of moral values is universally agreed upon도 아니겠죠. C. Moral realism provides a clear and definitive understanding of moral values.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가치의 이해를 가지고 분명하고 이것도 다 뭐다?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D. Emotionalism offers a simplistic view of moral values 하는데 단순한 뷰를 준다도 아니죠. 아니 이게 당연히 complexity 이거잖아요. 그죠? 예, E. 라고 그냥 바로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은 navigating through intricate philosophical arguments.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그리고 이제 좀 까다로운 그런 철학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한 세트 저희가 풀어봤고요. 지금 이거 업로드 되어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만약에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그냥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제 8 to 11 이 문제들이 나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 question짜리 치고는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좀 더 길게 출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롱 패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잘 봐가지고 첫 번째 섹션에서 정말 잘 봐서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고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롱 패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출제 그 패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더 긴 것도 보고 더 짧은 것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